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일 뉴욕 증시는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6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그래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중에는 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재개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인 시장이었는데요. 크루드주와 항공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수치를 통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다우 지수는 0.76%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34,869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23%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4,468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0.07%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15,105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 지수도 어제는 조금 엇갈리는 모습으로 마감하더니 오늘은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상황도 살펴보시면 1,49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네 자릿수로 나타나는 만큼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수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의 분위기를 짚어보시면요.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57%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요. 3,145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면 0.55%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32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지수 살펴보시면 0.76%의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41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체크를 해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613종목은 오르고 있지만 234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요. 873종목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456종목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108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2,937억 원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3,900억 원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7억 원, 개인 투자자는 45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는 반면에 기관 투자자는 38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된 두 종목들 오늘도 분위기가 좋은 모습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더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1.18%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77,2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IBK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3, 4분기에 계절적 성수기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위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역시도 강보 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언택트 관련된 두 종목은 오늘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계속 동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2.94% 약세를 보이면서 39만 6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카카오의 경우에는 더 좋지 못한 분위기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4.42%의 급락 양상을 펼치고 있는데요. 4달 만에 12만 원 선이 붕괴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는 11만 9천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SK리츠가 상장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SK리츠의 경우에 주가를 좀 보시면 지금 17%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6,260원, 7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리츠주 중에서는 청약이 굉장히 흥행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가 양상 역시도 지금은 좋은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행과 항공된 종목들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서도 좋았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경제 재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노량풍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4,350원의 주가는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한항공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3.3%, 3.04%, 2.88%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2,100원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26%의 급등 양상을 펼치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이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프들이 백신을 우선 접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BTS를 비롯해서 아티스트들이 해외 활동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5.49%의 강세가 나타납니다. 27만 8천 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빨간불이 조금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에코프로비엠은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 계속 강세를 보여주는데 강세가 하루하루 더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5.38%의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42만 4,900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큰 강세를 보여줬던 LNF의 경우에는 오늘은 그래도 조금 쉬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도 하락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어제 급등했던 부분은 아주 조금 소폭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0.33%의 약세가 나타나면서 14만 9,400원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불시스터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런 킹덤이 일본 시장에서 흥행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오늘도 장 초반에 잘 가다가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인데요. 2%대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1만 2,600원, 7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지금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정적 VI가 발동이 되기도 했는데요. 18%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6,98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부품 업체로 재평가 받을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LG그룹에 이어서 현대차에도 지금 부품을 납품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지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테카 바이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고가보다는 조금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은 하지만 그래도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12,45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신테카 바이오의 경우에는 난청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치료제의 유효물질 후보 도출에 성공을 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은행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카카오뱅크가 1%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운수장비와 통신업, 건설업, 운수창고 업종에서도 1%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금속 업종이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사마 알미늄이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5%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과 서비스업, 섬유의복, 의약품 업종에서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서 2%대 강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성 델타테크는 3% 넘는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섬유의류와 출판 매체복제, 금융, 기타 서비스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에서 1%대 하락률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동화기업이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2%대 약세가 관찰이 되고 있고요. 비금속과 금속, IT 부품, 기타 제조 업종에서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카카오뱅크, 에코프로비엠은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요. 네이버와 LG화학, 셀트리온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법인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법인세를 낸 제약 바이오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요, 네. 네, 셀트리온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냈는데 791억 원 가량의 상반기 법인세를 공시해서 제약 바이오 업계 가운데 가장 많은 법인세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셀트리온이 또 계속해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수익이 꾸준하게 창출됐고 그에 따라서 비례해서 또 법인세를 많이 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위 매출액 상위 10대 제약 바이오사가 지난 8월까지 공시한 반기 사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업 10개가 법인세 도합 2,403억 원을 냈고요. 2020년 상반기에 2,384억 원과 비교해서 19억 원 가량, 그러니까 뭐 1% 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 가량 는 게 많이 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이 또 그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상당히 높은 법인세 공시하면서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많이 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죠. 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데 세금을 낸다는 건요.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힘들거나 뭐 이러면요. 회사가 적자 나고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돈을 빌렸는데 네. 이자 갚을 수도 없고 이자도 못 갚고 대금 납부해야 되는데 거기 돈도 지불 못 하고 그러면요. 정부에 세금도 못 내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생기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 어떤 분이 자영업 하시는 분이 저기 식당을 하시다가 잘 돼가지고 4개까지나 넓혔는데 뭔가 나중에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많이 안 와서 마지막에 월세 이렇게 원룸에서 살다가 그것도 빼고 직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임금을 지불하고 끝내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스스로.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수익이 안 나면은 회사라던가 아니면 뭐 자영업인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이제 수익을 못 내고 또 폐업 위기에 몰린다라고 했을 때는 정부에 내야 될 세금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법인세를 낸다는 건요. 법인세를 많이 낸다고 해서 아까워할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그만큼 회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올해 상반기에 가장 높은 법인세를 냈다는 건 뭐냐면요.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제약 바이오 회사 중에서. 그래서 반면에 이제 법인세를 내지 않은 회사들은 그만큼 수익이 잘 나지 않은 거고요. 세금을 많이 낼수록 이제 성장성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출액이나 이제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 재무제표라는 게 살짝씩 이제 뭐랄까요? 그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수익 날 수 있는 거를 다음 해로 넘기거나 이런 게 있는데 정부에다 또 내는 세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공시가 되니까 낸 만큼 공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바꾸기도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출이나 순이익 이런 것들을 약간 재무제표를 못 믿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삼성바이오로지스 분식회계, 뭐 대우조선해양 회계 부정 회계 사건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회계 자체를 못 믿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법인세를 얼마나 내는지 이것만 보셔도 그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고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수 있는 좋은 지표다. 투자의 지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에 이어서 또 법인세를 많이 낸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셀트리온이 791억 원으로 1위고요. 네. 그리고 2위는 시젠입니다. 시젠인데요. 655억 원 이번에 내가지고 업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ST 바이오 센서에 비해서 전 세계 이 판매량은 또 시젠이 뒤졌거든요. 그 코로나 네. 진단 키트는요. ST 바이오 센서가 이제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젠이 또 매출 순위나 뭐 이런 부분에서 세금 많이 낸 걸로는 또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시젠 자체가 물론 그 진단 키트에도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서도 분자 진단 여러 가지로 또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3위가 550억 원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3위까지가 550억이었고 4위부터는 확 떨어집니다. 4위의 유한양행 144억 원으로 3위와 4위 차이가 무려 한 3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3배 넘게. 3배, 4배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3위까지가 굉장히 법인세를 많이 낸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리고 시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세 기업이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법인세를 굉장히 많이 내는 회사들이다. 그만큼 수익성이 좋고 매출이 탄탄한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위 유한양행으로 144억 원, 5위 종근당 138억 원, 6위 광동제약 41억 원, 그리고 7위 녹십자 37억 원, 8위 한미약품 27억 원, 9위 제일약품 20억 원, 10위 대웅제약 0.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한 가지 특이한 건요, 이렇게 되는데 제약업계 가운데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한 회사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법인세 환급액을 공시하게 되는데 이렇게 법인세 환급액을 공시한 기업은 현재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래서 이번에 또 국내 상위 10대 바이오, 제약 바이오 회사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 비율이 15.2%였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0원의 매출을 올렸을 때 평균적으로 152억 원의 이익을 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순이익, 매출 대비 순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회사는 매출이 만약에 100억이 나왔다. 100억이 나왔는데 매출이 100억이 나왔는데 순이익이 막 이렇게 엄청 높은 회사도 있어요. 이렇게 막 100억 중에서 60억, 70억 되는 회사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1,000억이 나왔는데 순이익이 10억, 5억 마이너스를 치는 이런 회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매출 대비 몇 퍼센트 순이익 비율인지 이런 것들도 회사의 재무 건전성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액 대비 순이익 비율이 높은 게 좋습니다. 높은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점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트리온은 매출도 괜찮고 순이익 비율도 괜찮고 법인세 납부도 괜찮고 다들 여러 상황들이 다 괜찮은 회사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매출의 성장성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점에서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차트. 네. 셀트리온 차트 보시면요, 셀트리온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이 전부터 8월 30일부터 지금 또 조정 받았는데 이때 잠깐 올랐었어요. 잠깐 좋아지다가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걱정은 없고 2점 여기 24만 4천 원이 하단부예요. 24만 4천 원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는 이렇게 조정 받았다가 어느 정도 상방으로 좀 돌아설 만한 힘을 비추겠습니다. 이제 5월부터 9월 중순까지 현재까지 계속해서 옆으로 행보하는 양상에서 한 번씩 꿈틀꿈틀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언제 한번 빵 하고 터뜨려 줄 수 있는 이런 세트링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지금 법인세도 계속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회사도 보면요, 막 탈세 막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많이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교적 셀트리온은 굉장히 정부에도 세금도 잘 내고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세금 잘 내는 기업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죠. 정부가 뭐 어떤 바이오 업계에서 지원 사업이 있다 하면요, 셀트리온이 그래도 가장 높은 선순위로 꼽힐 것이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셀트리온 긍정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다. 또 매출도 앞으로 계속 성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은 법인세를 공시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짚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달러가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님? 달러 일단은 추세적인 부분이 달러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오름세 나타났고 1170원까지 오름세이기 때문에 달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추세가 올라가면은 그에 따라서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더 많아지면은 달러 인덱스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런 겁니다. 수급적인 부분이 많이 몰렸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이슈 상황을 따져보면요. 달러화가 이번에 미국 생산자 물가의 상승으로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뉴욕 증시의 하락에 따른 이런 안전자산 수요가 더해지면서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방금 전에 안전자산 수요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정세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면은 뭐 테이퍼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국채 금리가 상승해서 뉴욕 증시가 혼란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요 또 스태그플레이션 뭐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는 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안전자산 수요가 강해지는데 달러가 안전자산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현재 그렇게 많지가 않죠. 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최후의 생존자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뭐 엔화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프랑스 뭐 프랑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파운드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호주 달러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서 최후의 생존자가 미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각광받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달러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1170원대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3원 60전이 하락한 1172원 50전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래도 달러 이야기를 하려면 미국 시장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 요즘 분위기는 또 어떤가요? 미국 시장에서 생산자 물가지수 8월 이게 좀 발표가 됐는데요. 1년 전보다 8.3% 올라서 2010년 11월 통계 이후로 산출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기존 예상치보다도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면서 시장 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물가의 상승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안전자산 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자산인 달러가 좀 각광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연준에서 또 최근에 발표했던 게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가능성 계속 시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테이퍼링 연내 테이퍼링 이런 것들 필요 발언 등이 계속 점차 더해지면서 국채 금리 상승에 더불어서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의 하락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좀 부각시켰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최근에 또 애플이 사실 뭐 지금 미국 시가총액 1위 애플이죠. 네. 애플인데 애플이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왜냐하면은 애플이 또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앱을 살 수 없도록 좀 막은 것이 여러 가지 반경쟁적이다. 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카카오 이렇게 정책적으로 좀 규제를 하는 것처럼 애플이 너무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안 뚫고 한 가지로만 경로로 해서 독점 양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반경쟁적이라 이게 바로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쟁하지 않고 니네끼리만 독점 기업으로 하는 거는 자유시장 이 법칙에 어긋난다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제 독점적으로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따라서 좀 약간 흔들리는 거. 미국 시가총액 1위가 흔들린다는 거는 상당히 또 미국 시장 전체가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 따라서 안전자산인 달러가 좀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따지면요. 미국이 약간은 좀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전반적인 상황이 금리 상승 이런 부분들이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점이 수급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지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달러의 강세 분위기는 외국인의 매도세를 좀 부추깁니다. 그래서 순매도, 주식 순매도 연장에 힘을 실어줘서 이런 점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또 매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지금 굉장히 많이 몇 달 동안 뭐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거래일 동안도요 연속 매도세를 보이면서 총 1조 4천억 원 가량을 외국인이 내다 팔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판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외국인의 순매도 금액 대비 역송금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 역송금이 나타날 경우에는 환율 1170원 회복 시도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도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금리 상승이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이 달러의 지지력으로 작용해서 역내 롱 심리, 달러 매수 심리의 회복에 일조를 할 것이다라는 점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요. 환율 상단을 좀 누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이제 투자를 할 때도 달러 인덱스라든가 뭐 이렇게 FX 마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어느 정도 달러도 하나의 포트폴리오 안전 자산으로서 구축을 해놓는 게 좋고요. 그냥 달러를 사는 경우도 있죠. 그냥 외환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데서 환차익 뭐 그런 거 하잖아요. 환율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항상 포트폴리오에 금과 함께 염두에 두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미국 시장의 추세를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미국 시장에 어떤 이벤트가 좀 있을까요? 미국 시장의 8월 소비자 물가 상승폭 이런 것들이 이번 주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요, 8월 생산자 물가입니다.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또 다르다는 점도 여러분이 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또 8월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지, 8월 생산자 물가와 같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표가 발표된다면요, 미국 경기 둔화 흐름과 맞물려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더욱 자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9월 초 이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과 국내 주가 흐름 역시 여러분들이 좀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신다는 게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죠. 지금 사실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코스피는 3,100선에서 근데 예전에 3,300까지 갔다가 옆으로 좀 떨어졌는데 중간중간에 오름세도 나타났지만 거의 옆으로 가고 있는 몇 달째 한 4달 5달째 옆으로 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1,060 찍고 계속해서 옆으로 가고 있는 이런 양상, 뭐 그렇게까지 큰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여러분이 이제 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작년에 그런 급등했던 이런 심리, 이제 브레이크가 없었던 고속 심리로 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니까 여러분 이제 답답한 겁니다. 답답해서 이제 재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주식시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심리, 마인드 관리가 항상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국내 주가, 미국의 주가 보시면서 원달러 환율 흐름 계속 보시고 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FOMC 회의에 따른 뭐 관망 심리, 환율 변경되는 거와 또 추석 연휴 때는요 우리나라 증시는 쉬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는 쉬는데 미국 시장은 돌아가죠.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뭐 외국에 다 돌아가죠. 유럽도 그렇고 다른 나라 아시아권도 많이 돌아가는데 그런 우리가 이제 추석에 쉬면서도요 가끔씩 너무 그렇게 집착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때 또 한가위 맞이해서 편안하게 쉬면서 또 가끔씩 이렇게 시간 날 때 한 번씩 보신다면요 이런 환율이라던가 또 우리나라의 추석 이후의 주가들을 좀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점들 또 좋은 종목 발굴 이런 점들에 좀 눈여겨본다면요 충분히 좋은 투자 이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양갈래 원리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카카오뱅크 8만 원에 10% 들고 있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네요. 카카오뱅크는 63,600원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66,800원, 9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MZ세대가 이끈다. MZ세대가 이끈다. 네. MZ세대라고 그러면 요즘 뭐 젊은 세대들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밀레니엄 플러스 G세대 해가지고 MZ세대인데 지금 카카오뱅크의 가입자 61%가 30대 이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20대들이 대부분 이 카카오뱅크를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카카오뱅크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한번 이제 습관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한번 생기면 이제 지금 20대가 이렇게 많이 가입했던 거는 나중에 지금의 20대가 30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30대, 40대, 50대가 돼서도 계속 쓸 가능성이 높겠죠. 내가 익숙한 것들 카카오뱅크로 많이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봤을 때는요, 상당히 좀 회사는 젊은 층을 초점을 맞추면 나중에 10년, 20년, 30년까지도 먹거리를 좀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여러 가지 은행의 선두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금융 권력으로 또 MZ세대가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많이 이제 MZ세대를 공략해서 그들의 취향과 트렌드를 맞춰서 여러 가지를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가 이제 이렇게 토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스뱅크라던가 아니면은 요즘 뭐 K뱅크 이렇게 인터넷 은행들이 대부분 이제 뭐 20대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20대 이하도 공략합니다. 20대 이제 10대죠, 10대. 10대도요, 10대 가입자가, 카카오뱅크는 10대 가입자가 34%나 됩니다. 또 엄청납니다. 또 그리고 토스 같은 경우도 10대 가입자가 뭐 20대 이하 가입자가 또 33%나 돼가지고요. 엄청납니다. 이게 이제 일반 5대 은행,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등은 이 비중이 20대 이하가 20% 안팎에 불과한데 이거보다는 월등히 높은 이런 카카오뱅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확실히 온라인권에서는 MZ세대 잡는 것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뭐 약간 낙제로 보신다고 한다면요, 여러 가지 정부의 정부가 이제 카카오 자체를 때려잡기 때문에 지금 주가 좀 많이 떨어졌죠. 자, 그거 말고 이제 정부의 강한 대출 규제도 있습니다.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가계 신용 대출 중심의 인터넷 은행의 폭발적인 성장을 제한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정부가 인터넷 은행은 시중 은행과 동일한 조건의 대출 총량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인터넷 은행이 공격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게 업계의 일관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인터넷 온라인 은행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근데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약간 느긋한 편입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대출 자산 중 신용 대출 비중이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세 자금 대출과 또 정책 상품입니다. 그래서 최근 중금리 대출도 확대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정책, 온라인 뱅크들을 잡는 정책에 상대적으로 카카오뱅크는 좀 느긋하고 그렇게 조급하거나 심각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MZ세대를 바탕으로 카카오뱅크가 앞으로의 성장성을 이어나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금 떨어지긴 했어요. 떨어졌는데 이런 점들 94,000원까지 찍고 떨어졌습니다. 6만원대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추세는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신규 매수를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이렇게 처음에 이제 상장했을 때 이렇게 올랐다가 이 부분 이렇게 여기 데드크로스 나올 때 이때 파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죠. 베스트인데 이 부분에 파는 게 베스트인데 그게 안 됐다, 물렸다
물렸다라고 하신다면요, 그냥 쭉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근데 다만 추가 매수 시점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을 가지고 좀 카카오뱅크의 향후 성장성이라던가 MZ세대의 이 트렌드 변화 전략, 트렌드 변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카카오뱅크가 잘 이렇게 대응하는지 이런 점들을 보면서 카카오뱅크 매도 이렇게 나중에 향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는 앞으로의 세대가 이끌 것으로 보일 만큼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우리 대장주네요. 네, 삼성전자가 인텔을 누르고 이 1위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3분기에도 1위 자리를 유지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두 분기 연속 1위를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021년 3분기 223억 2천만 달러의 매출로 두 분기 연속 1위를 기록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2분기에 또 괜찮았는데 3분기 이후 11분기 만에 또 인텔을 누르고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0%가량 상승이 나타나고 D램 PC 범용 제품의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런 점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는요, 3분기에 전분기 대비 3% 감소한다라는 이런 예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인텔은 이렇게 내려온다는 측면.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가 인텔을 누르고 1위라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 TSMC도 빼놓을 수 없는데 TSMC 파운드리 업체죠, 대만에.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전분기 대비 11% 성장한 147억 달러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점은 아직까지 TSMC를 확 제쳤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이런 메모리 시장 호조가 계속되면서 바로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치고, 인텔 그러면 예전부터 진짜 컴퓨터 시장의 강자였죠. 컴퓨터 반도체 CPU라던가 이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인텔을 제치고 삼성전자 1위를 기록한다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96,800원부터 약세를 나타났다가 지금 어제와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오늘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추세를 보시면 지금 한 두 달, 그러니까 8월 중순부터 가장 고점으로 올라붙는 지금 주가 차트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뭐 전고점이라고 한다면요, 8월 5일이 전고점이 되겠는데, 이 정도 이 82,000원대까지 무난하게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역사적 고점은 바로 96,800원인데 언젠가 갈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 마시고, 이렇게 1위라는, 삼성전자는 항상 1위라는 수식어가 많이 따라 붙고 있죠. 뭐 매출 1위,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시가총액이라던가 매출 당연히 1위고요.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텔을 제치고 1위라는 점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 스마트폰 5G 시장에서 약간 뭐 중국 시장 기업들에 주춤하고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이 스마트폰이 전부가 아니죠. 원래 본연의 메모리 반도체라던가 이제 또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주가도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3분기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위 자리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하면서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은 여전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제가 말씀을 드릴 때보다도 조금은 상승률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77%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3,152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73% 올라줍니다. 1,03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상해 종합지수 보시면 약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지금도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0.15%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3,709선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오후 시간대도 빨간불을 유지하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